전 한번 갔다 왔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면 결혼을 하십시오. 그냥 하고 싶으면 해야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저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사무실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많은 짐들을 정리해야 해서 사무실에 출근을 했고요. 이렇게 짐 정리를 하다가 상담을 하기 전에 사전 질문지라는 걸 봤는데 정말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혼 상담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혼 사건만 하진 않아요. 형사, 민사, 개인회생 그런 다양한 사건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그리고 재혼은 더 신중하게, 재혼 이혼은 더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결혼이란 제도는 이미 현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을 담을 수 없다. 더 이상 그 제도는 효능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전 한번 갔다 왔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안 갔다 오신 분들은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세요. 가셔도 되는데 제가 결혼을 신중하게 해라. 그 신중하게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바로 서고 공자의 표현에 의하면 이립이 된 상태에서, 내가 이립이 된 상태에서 이립이 된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그것이 행복한 결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립이라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근데 나는 결혼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싶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이왕 낳을 거면 노사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해서 내가 이립이 된 상태에서 이립이 된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을 때 아이를 낳는 건데 우리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이 마치 누구에게나 있는 일인 것처럼 상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왕 아이를 낳을 거면 빨리 하자. 그 생각이 논리가 안 맞는 거거든요.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 결과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인과율이 그냥 엉망이 되는 상태에서 결혼이라는 걸 결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혼을 하십시오. 그냥 조금 덜 신중하게 결혼을 하세요. 그런 이유로 하셔도 돼요. 아기를 낳고 싶어. 이세를 낳고 싶어. 내가 더 있으면은 아이를 낳기 힘들어. 아니면 나는 지금 결혼하고 싶어. 아니면은 우리 아버지가 내년에 퇴임이야. 그러니까 올해 해야 돼. 그런 이제 다양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결혼을 강행하시는데 하세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야죠. 근데 할 때 절대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혼은 신속하게 해요. 내가 저 사람이랑 내가 결혼이라는 게 하고 싶어서 했어. 근데 맞지 않아. 그러면은 문제 해결이,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싫다고 바로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 근데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랬을 때는 마지막 해결책은 이혼이다. 그 점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이제 그런 것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내 인생에 이혼은 없어.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버리신다면 결혼을 하셔도 돼요. 덜 신중하게 결혼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혼은 어떻게 돼요? 지금 재혼은요, 제가 여러분 이혼 금지령 최소한 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3년이 지나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지난 결혼 생활로 인한 아픔을 치유하고 내가 왜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됐을까,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을 원인을 한번 따져보고 내가 좀 성장을 한 다음에 재혼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재혼 금지령 3년이라는 시간은 최소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싫어. 그게 싫을 수 있죠. 나는 3년 너무 길어. 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재혼을 해야지 이 재혼 시장에서 내가 좀 그래도 팔리지 않겠냐, 그런 생각. 그리고 또 똑같은 생각이죠. 결혼을 신중하게 하지 않았던 동일한 생각으로 내가 아이가 없어. 그럼 아이를 빨리 낳아야 되니까 그럼 지금 빨리 해야지. 그리고 외로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당장 재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하십시오. 하셔도 돼요. 덜 신중하게 재혼을 하셔도 되죠. 원래 재혼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재혼을 덜 신중하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뭐예요? 재혼 이혼은 어떻다? 더 신속하게 해야 된다. 요것만 잊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잃지 않으시면 진입은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해도 진입하셔도 상관없어요. 내 인생이 그렇게 크게 타격을 입진 않거든요. 자, 이분은요 30대에 재혼을 했어요. 30대 중반에 재혼을 했죠.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재혼을 하시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가 있는 재혼이었어요. 자, 아이를 내가 양육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온전한 내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이것 때문에 이분은 재혼을 결정하십니다. 저의 그 충고를 무시하셨죠? 첫 번째 충고를 무시했죠? 재혼 금지라고 3년을 지키지 않으셨고,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이가 있어. 아이가 있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점에서 나는 자유롭죠? 그런 상황에서 온전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이 생각은 뭐예요?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그럼 나는 지금 온전하지 않은 건가요? 나는 가정이 없는 건가요? 자,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을 부모와 자녀, 이것을 온전한 가정이라고 상정을 하면 나머지는 다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면 나는 비정상인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그래서 정상이 돼야 돼 라는 강박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는요, 내 혈족이 있어요. 내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부모가 있겠죠. 나의 부모님이 있겠죠. 부모님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내 자식이 내가 키우고 있진 않지만 저기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가정이 있는 거죠. 이게 내 가정이에요. 근데 이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걸 버리나요? 이걸 버리고 온전한 정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재혼을 결정해. 그리고 거기서 또 자녀를 낳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이랑 이립이 되고 저 사람이 이립이 돼서 재혼으로 결합이 되는 거,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 사고 구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어떤지 몰라. 근데 그냥 온전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형태를 만들고 싶은 거죠. 엄마, 아빠, 자녀가 있는 그런 형태에 꽂혀버리면 나는 성장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도 어떤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혼이라는 걸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못된, 그러니까 전혼이 실패한 그 과정을 내가 다시 또 범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재혼을 하게 되는 의사결정 과정이 나도 이혼이란 아픔을 겪었고 쟤도 이혼이란 아픔을 겪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잘 이해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재혼한 아픔이 있고 제가 재혼한 아픔이 있으니까 우리는 동병상련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잘 통할 거야.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제로에서 다시 사람을 평가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이혼을 했어. 그럼 여러분이 그만큼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한번 실패했으니까 다시는 그런 실패 안 할 것 같으세요? 노력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떤 노력? 내가 성장하기 위한 노력. 그냥 외로워만 하고 온전한 가정이란 말에 꽂히고 나의 상태. 그럼 나는 가정이 없으면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건가요? 무엇이 온전하고 무엇이 온전하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에 대해서조차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바로 서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온전한 가정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재혼을 결정하셨죠. 그래서 가정을 이뤘고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갈등이 생기죠.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과 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원보다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혼을 못해. 왜 이혼을 못할까요? 이혼은 뻔하죠. 이것 때문에 못해요. 또 이혼할 수 없어서. 내가 한 번 이혼했는데 또 이혼을 한다고? 그럴 순 없지. 그래서 자꾸 문제가 커지는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배우자가 여러 가지 사고를 쳐요. 돈 사고를 치고 그걸 내가 다 갚아줘. 자기 멋대로 집을 나가. 그래도 나는 이혼할 수 없으니까, 난 어차피 이혼할 수 없으니까 다 참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혼이라서 되도록 이혼을 안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재혼, 이혼 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재혼, 이혼을 했어. 제가 재혼한 분들에게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혼, 이혼은요, 더 신속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전혼보다 훨씬 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이혼을 문제 해결책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언제라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 삶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고통을 감내하는 게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키워나가지 말고요. 재혼, 이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혼,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멈추고요. 멈추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이제는 내가 성장할 때입니다. 결혼할 때가 아니고 사모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 이제 다시는 사람 만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에 이제 남자는 없어. 내 인생에 여자는 없어. 라고 큰 소리 치시지만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인연이 찾아오면 만나는 거예요. 연애할 수 있죠. 자꾸 결혼할 생각을 하니까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잠시 멈추시고요. 실패를 했을 때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재혼은 더 신중하게, 재혼 이혼은 더 신속하게. 신속하게 이혼한다.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조금 덜 신중하게 결혼해볼 수 있습니다. 불철주야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기원 드리는 아는 변호사가 전해드렸습니다. 아마도 다음번 영상은 새로운 사무실에서 찍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